일제 식민지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일제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조선인을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와 우민화에 있었다. 1911년 8월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제1차 조선교육령의 주된 내용은 이른바 시세와 민도에 맞는 기초 수준의 교육으로 일제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화면 속 학적부는 각각 1906년과 1910년의 보통학교 학적부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국어란 우리말, 즉 한국어를 가리킨다. 그러나 두 학적부에 기재된 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를 뜻하고 있다. 1906년 학적부의 국어는 한국어, 1910년 학적부의 국어는 바로 일본어를 뜻한다.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일본어를 국어, 한국어를 조선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 교육 시간을 늘려 우리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했다. 보통학교에서부터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당 총 교수 시간의 5분의 1을 일본어 교육에 배당하였다. 조선어 과목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수업 시수를 점차 줄이며 그 비중을 축소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부터는 아예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는데 1939년의 통지표에 조선어 과목란에는 성적이 기입되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조선어 과목은 점차 미시행되다가 결국 1943년 3월 발표된 제4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완전히 폐지된다. 이후 통지표에는 조선어 과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조선어 사용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일본어만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국어상 배지를 달아주었고 이 배지가 없으면 학교 생활에서의 공약과 의무를 다해도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한국신민화와 관련된 교과목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수신, 체육, 직업교과가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현재의 도덕교과에 해당하는 수신 과목은 일제에 대한 충성과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과목으로 일본어 교육과 함께 가장 중시된 과목이었다. 체육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 특유의 무사정신과 집단정신 주입을 지향하고 있었다. 1937년 10월부터는 그들의 전통적 정신을 수련하도록 한국신민체조를 도입하였고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는 육군 현역장교에게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일제는 초등교육에 있어서도 실과적인 훈련에 주력하며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29년부터 보통학교에 직업교과를 도입하여 조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은 식민지배를 받는 국민에게 독립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최소 한도의 교육을 시켜 일찍이 직업에 종사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을 공표하면서 조선 총독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유고를 내렸다. 문화통치의 시작이었다. 학교 종류와 수업 연안에서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채택하고 내선공학을 정하였으며 형식상 소위 일시동인을 표방한 제2차 조선교육령은 사실 3.1운동을 기점으로 달아오르던 우리 민족의 뜨거운 독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회유책일 뿐 차별적 동아교육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06년 통감부는 보통학교령을 공포하고 학교의 이름을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교인 교동초는 1894년 관립교동소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으나 보통학교령 개정 이후 공립교동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1938년 교동보통학교는 학교명이 다시 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중일전쟁을 비롯 전시체제로 돌입하던 일제가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제도를 맞춘 것이었다.
일제 패망기에 접어든 1941년 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소학교는 다시 황국식민의 학교라는 뜻의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광복 50주년이 되던 1995년 8월에서야 교육부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게 1996년 3월 1일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7년)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제는 황민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1937년 10월에 제정된 황국신민서사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이남이치로 조선총독이 내건 국채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새로운 교육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총독부는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모든 공식 비공식 행사에서 서사를 암송하도록 관공서와 학교, 모든 단체에 통지했고 학교에서는 칠판 상단에 서사가 쓰여진 액자를 걸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암송하도록 강제했다. 각종 기념일은 모두 일왕 또는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각급 학교의 휴업일은 방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왕실과 관계된 기념일과 일본의 명절로 채워졌다. 학교의 주요 행사에서는 일왕이 지침으로 주는 교육칙어를 봉독하고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합창하도록 하였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의례로 취급되어 학교의 고정행사가 되었다. 3, 4학년은 월 1회, 5, 6학년은 월 2회 남산에 있는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에 가서 참배를 해야 했다. 이 시기부터 학교는 일본 제국주의와 황실을 기리는 기념식 등의 행사로 점철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몸이 체계적인 관리 대상이 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다. 학생들의 신체를 예비 군사력과 노동력, 즉 국가의 자산으로 간주하였고 잠재적인 국가의 동원 대상인 국가신체로 규정하였다. 초기에는 학생을 예비 전력으로 간주하여 체조와 신체 검사를 중심으로 신체를 관리하였고 건강 증진, 위생, 체위 향상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고 신체 검사는 통지표에 기록되어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이에 신체 검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각 항목에 대한 측정이 보다 세밀해졌다. 또한 근로동원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전쟁 막바지인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전쟁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수업 연한을 축소하고 교육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령에 기초한 것으로 학생들의 전쟁 도구화를 의미하였다. 1940년을 기점으로 일제는 우리의 이름마저 앗아가기 시작했다. 창씨개명으로 불리우는 정책이었다. 통지표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40년까지의 통지표에는 김복환으로 적혀있던 이름이 1941년 통지표에는 일본식 이름인 금촌광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1945년 교동초의 한 학적부에서는 학생 이름에 줄을 긋고 고친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창씨 개명된 이름이 아닌 본래의 이름으로 수정한 것이다. 1943년 전쟁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일제는 식민지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물자 확보를 위해 학교는 농업 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폐품 수집, 금속물 공출 등의 생활 방식을 조장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애국 헌금과 애국 저금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몇몇 교과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수업이 중단되고 중등학교 이상은 조기 졸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